첫 코너는 한 주간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MBC 관련 이슈들을 뽑아서 확인해보는 시청자 픽 시간입니다. 관련 키워드 먼저 살펴볼게요. 극과 극, 안방 일렬. 이번 주도 흥미로운 키워드가 많은데요. 먼저 안방 일렬이라는 키워드부터 살펴볼게요. 어느 위원이 준비하셨죠?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지난달 29일 방송된 놀면 뭐하니 관련 키워드인데요. 이날 방송에서는 TV 예술무대 진행자인 피아니스트 손여름 씨가 게스트로 출연을 했습니다. 안방 일렬 관객들을 위해서 손여름 씨가 환상적인 피아노 독주를 선보이면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원곡이랑 다른데? 영광입니다, 진짜. 네, 보면서 정말 숨을 죽이게 되는데요. 감탄을 절로 부르는 연주였습니다. 시청자들의 반응은 어땠죠? 네, 방송 직후에도 굉장히 화제였어요. 해당 네. 장면이 이제 놀면 뭐하니 공식 클립 영상에서 조회수 1위를 차지할 정도였는데요. 댓글 몇 개를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장인은 도구 탓을 하지 않아. 누워서 방송 보는 게 미안해서 자세 고치고 봄. 형언하기 힘든 연주였습니다. TV보다 너무 놀랐습니다. 클래식 잘 모르지만 대단한 연주. 예능에서 손여름 씨 연주를 듣다니 멋져요. 멋진 무대를 볼 수 있어서 좋았다는 댓글과 함께 손여름 씨의 연주를 예능에서 만날 수 있어서 반가웠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네. 또 이날 놀면 뭐하니에서는 손여름 씨의 피아노 연주뿐 아니라 유재석 씨의 하프 연주 도전기까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클래식을 예능의 화법으로 풀어낸 이번 방송, 위원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손여름 씨가 연주를 한다 할지 클래식 공연을 본다 할지 이런 장면들은 보통 이제 시청자들이 많이 접하지 못하는 프로그램에서 주로 보여지다가 이렇게 주말 프라임타임 예능에서 이런 그림들을 볼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좀 즐거운 경험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좀 어려운 소재로 느껴졌던 거를 이런 식으로 쉽게 풀어서 보여줄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도 손여름 씨가 터키 행진곡 연주하실 때 원곡이 아닌 변주된 버전을 들려주셨잖아요. 저는 그 부분도 되게 좀 신선하게 느껴졌어요. 굉장히 신나게 요청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변주된 버전을 할 때 이거 알고 있는 건데 이렇게 다른 느낌이네라는 걸 아마 시청자들도 받아서 훨씬 클래식이 약간 문턱을 낮추는데 그런 어떤 선곡하는 것도 작용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놀면 뭐하니의 힘은 뭐냐면 한 장르를 통해서 웃음을 이끌어내지만 또 그걸 우습게 만들지 않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보면서 굉장히 그 김광민 교수의 어떤 또 예능감도 확인할 수 맞아요. 있었고 땀을 왜 이렇게 많이 흘리세요? 긴장돼서. 자, 이거 보세요, 그러면. 굳이 이걸 겨울 거예요, 이거? 이거 선생님, 오랜만에 뵀는데 운동을 많이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입었어요. 그래서 입었는데. 아니, 그냥 이렇게 걸고 가면 전체적으로 그 후배들이 챙겨주질 않아요. 오랜만에 이렇게 오셨는데. 자기 생각들만 하고. 재미가 있어서 TV 예술 무대는 또 어떤 프로그램일까라는 약간의 궁금증 갖게 됐고 저 이거 보고 나서 진짜 아내하고 오랜만에 먼지 쌓인 클래식 CD를 하나 빼가지고 오디오에 끼워 넣었어요. 그 정도로 클래식 하면 늘 딱딱하고 재미없고 너무 진입장벽이 높고 이런 어떤 편견을 갖고 있던 저에게 누구나 또 즐길 수 있는 그런 장르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한 아주 유익한 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특히나 이번에 클래식 장르도 오케스트라라는 형태에서 각 악기 파트의 연주자들을 하나하나 조명하면서 그거를 보여줬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오케스트라 악기의 모든 그
파트가 적혀 있는 그 보표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화면에 이분할로 해서 이제 보표를 보여주면서 그 보표의 각 악기 파트를 지나가면서 연주자들이 이렇게 같이 조명하는 그런 편집이 있었잖아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아, 너무 아름다워. 잘한다, 잘한다, 그래도.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오케스트라에 우리가 좀 뭉뚱그려진 어떤 화음으로 받아들였던 음악을 한 분야 한 분야로 이렇게 조명을 해주니까 너무 재밌고 네. 신선하더라고요. 기획 의도도 좋았지만 그걸 풀어내는 방식도 굉장히 신선했던 것 같아요. 거의 뭐 스릴러 영화 한 편 네. 보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떨더라고요. 손 떨고 아 실수하면 어떡하냐라는 그 지점에서 굉장히 저도 함께 떨었고 마지막에 또 띵. 거기서 또 반전까지 줘가지고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여러 어떤 감정들을 다 불러일으킨 한 편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 자체가 유재석 그 본캐가 계속 이제 부캐를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기획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장르를 시도하면서 이제 클래식까지 갔는데 그렇게 겹겹이 그 에피소드를 늘려가는 게 시청자들한테 점점 더 공감이나 어떤 그 겹치는 부분을 만들어낸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혀 뭐 요리엔 관심 없어도 클래식에 관심 있던 사람이 이 프로그램에 다시 유입되게 할 수 있다던가 내가 알고 있는 유재석이 클래식을 하다니 이제 이런 식으로 이 프로그램 자체를 다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는데도 이런 어떤 부캐를 생성하는 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흥미롭게 본 회차였습니다. 장르의 벽을 뛰어넘는 놀면 뭐하니 앞으로는 또 어떤 흥미로운 도전을 보여줄지 기대해 볼게요. 다음 키워드 확인해 볼게요. 극과 극. 이번 키워드는 어느 위원이 준비하셨죠?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지난달 28일 방송된 공부가 뭐니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 방송엔 한날 한시에 태어났지만 달라도 너무 다른 극과 극 쌍둥이 남매를 키우는 윤일상, 박지연 부부가 출연을 했는데요. 초등학교 그 입학 준비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부터 아이들을 위한 성교육 방법까지 다양한 정보를 나눴습니다. 태그 3장. 아이. 아이. 오, 이거 똑같이 하네. 태권도 학원을 좀 다녔나요? 네. 같이 맞춰서. 모든 분야에 약간 좀 정반대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거다. 유티인데? 혼자서도 잘할 거야. 우리 시우리는 패션 디자이너가 꿈이네요. 오, 이거는 이거다. 유티인데? 이거? 이거 뭐? 저건 시우리 방이고요. 저건 번개 TV 채널입니다. 알림장 2개 사야 될 거 아니야. 네. 학교에서 아이들이 제일 많이 잃어버려서 다툼이 일어나는 물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딱풀의 뚜껑. 딱볼 뚜껑. 네. 이게 똑같이 생겼으니까. 네, 뚜껑에도 네임 스티커 이렇게 붙여주시면 오해의 소지가 없겠죠. 둥둥이 갖고 앉아야지. 둥둥이. 이거 우리 읽었던 거 기억나? 네. 고추가 간지러워요. 집에서 성교육을 좀 시키고 있네요. 주림이 앞에서 바지를 쑥. 호주를 보여주면은 상대방이 어떨까? 그러면 얼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되게 싫을 그럼 것 얼굴 같지. 이렇게 할 거야. 선생님한테 빨리 얘기를 해주는 게 좋을 수도 있어. 네. 아빠가 성교육 전문가시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좀 많이 듣고 싶어요. 우리는 어떻게 나왔어요? 이렇게 물어보게 되죠. 정확한 답변 자세하게 아시는 만큼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몸이 소중하다. 나는 축복받은 존재이다. 내 몸 소중하듯이 다른 친구의 몸도 소중하니까 허락을 구하고 손도 잡고 어깨 동무도 하고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학년별로 15차시에서 20차시 정도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있어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 인권과 관련돼서 성적으로 괴롭힘을 당하지 않은 권리가 있다는 걸 이제 아이들에 알린다라는 얘기고 올바른 성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학교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입학 시즌을 앞두고 다양한 정보들이 오간 방송이었습니다. 시청자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네, 다양한 반응들 한번 살펴보면요. 저도 이란성 쌍둥이라 너무 공감함을 받습니다. 같은 듯 다른 이란성 쌍둥이의 서로의 감정과 개성도 잘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아이 키우는 엄마로서 너무나도 유익한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꼭 시청하는 프로예요. 성교육 전문가분이 나와주셔서 좀 더 현실적인 가정 성교육에 대해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거예요. 라는 반응들이 있었는데요. 출연자의 고민에 공감하면서 봤다라는 의견부터 성교육 전문 출연자가 없는 게 아쉬웠다라는 의견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왔습니다. 이번 공부가 뭐니 위원님들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굉장히 공감했던 부분이 어떤 거냐면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윤일상 씨가 거기서 이야기를 해요. 아이에게 어떻게 화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칭찬해야 되는지 사실 굉장히 작은 부분들이지만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부딪히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인데 저도 굉장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나와는 다른 어떤 작곡가의 아이들 교육 방법에 대해서도 또 볼 수 있어서 굉장히 보면서 또 배운 점도 있었고 근데 이제 아쉬운 지점은 관찰하는 부분이 너무 많고 솔루션 부분이 좀 굉장히 좀 적었다. 그래서 아이들이 쌍둥이지만 성향이 다를 때 분리해서 따로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맞벌이를 한다든지 했을 때 쌍둥이를 키우면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솔루션이 구체적이면서 너무나 이상적이지 않고 현실에 잘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조금만 더 제시가 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을 갖게 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앞에는 관찰 예능 하면서 아이들을 좀 분석해주고 컨설팅해주고 뒷부분에 정보 제공을 해주는 형식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컨설팅해주는 데까지는 굉장히 힘을 많이 주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시청자 같이 보고 정작 정보를 좀 제공받을 측면에서는 솔루션이 거의 약간 반복되는 측면이 있어요. 출연하신 분들은 컨설팅을 받아서 그 자체로도 굉장히 좀 만족할 수 있겠지만 시청자들은 적용할 부분이나 확장할 부분이 너무 적게 사실 느껴지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보다 많이 발전된 부분도 있지만 정작 시청자가 궁금해하는 부분에서는 많이 좀 더 보강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걸 좀 느낀 회차이기도 했습니다. 너무 많은 분야를 좀 커버를 하려다 보니까 그런 거잖아요. 부모의 어떤 양육관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잡아주려다 보니까 정작 솔루션에서는 정말 좀 뭉뚱그려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8년 동안 1학년 담임을 맡았던 그 선생님께서는 굉장히 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아이들에게 좀 실질적으로 정보가 될 수 있는 그런 팁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도피돼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식으로 좀 전환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공부가 뭐니 해서 알찬 교육 정보들을 접할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MBC 이슈를 살펴보는 시청자 픽. 다음 주에도 새로운 이슈들로 만나 뵙겠습니다.